총 인원 70만 명을 동원해 지었다는 진시황의 진시황릉 병마용갱. 총 길이를 비행기로 가려면 5시간이 걸린다는 만리장성. 중국은 예부터 그 스케일의 크기가 대단했습니다. 한나라의 수장인 황제의 식사에도 그 스케일이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황제의 식사상에는 역시 엄청난 양과 많은 종류의 음식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전국 각지의 좋은 것들이 모두 궁으로 모이고 황제는 무엇이든 원하면 먹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인 황제, 과연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또한 황제 혼자 먹고 남은 그 많은 잔반들은 어떻게 처리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황제의 식사는 진선, 용선, 어선 등의 이름으로 불렸었는데요. 황제들은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황제의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은 그 종류가 수십 가지에 달했습니다. 청나라 황제들은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천하의 음식도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각지의 맛있는 음식을 바탕으로 궁중 요리를 발전시켰습니다. 황제의 식사는 어선방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어선방에서 근무하는 수하만 6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궁중 기록에 따르면 황제의 식사를 위해 어선방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의 양은 엄청났습니다. 고기 11kg, 양 2마리, 닭 5마리, 오리 3마리, 채소 9kg, 식초 1리터가량이 들었다고 하네요. 혹시 만한전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중국 여행을 가면 관광객들이 그 모형을 보고 놀라는데요. 만한전석이란 청나라 시절의 연애 요리로서 지배 민족인 만주족과 피지매 민족인 한족 사이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만주족과 한족의 요리를 잔치에서 같이 차려낸 코스 요리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황제 건륭이 신하들을 위해 베푼 연회에서 매 상마다 준비하는 데 들어간 재료가 마침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돼지고기 40kg, 닭 10마리, 오리 4마리, 멧돼지 15kg, 거의 5마리, 양고기 12kg, 사슴고기 9kg, 닭 6마리, 물고기 12kg, 사슴꼬리 4개 등등으로써 고기만 해도 200kg에 달했다고 합니다. 황실역 사상 가장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던 서태후는 식사마다 30가지 주식과 120가지 이상의 산해진미가 올라왔으며, 당시 서태후의 한 끼 식사값은 쌀 5,000kg에 해당되며 이는 백성 1만 명의 하루 식사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중국 역대 황제들이 먹는 데 쓴 비용은 천문학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역대 황제들 중 절약하는 편이었다는 명나라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의 식사비를 계산하면 매년 일상적인 식비만 백은 16,870량으로 당시 곡식 가격으로 환산하면 52만 달러, 하나로 약 7억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가장 절약하는 편이었다는 황제가 이 정도니 다른 황제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엄청난 비용의 어선, 이 메뉴를 담당하는 관리는 황제의 가장 측근인 내무부 총관이 했었는데요. 총관은 매일 황제에게 제공된 요리의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매달 한 권의 책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어선을 만들 때 모든 요리에 들어가는 조미료도 엄격하게 관리했는데요. 황제만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가상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한번 정해진 요리 레시피는 그 이후로 절대 바뀌지 않았고, 조미료가 추가되거나 감소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전통이죠. 하지만 이러한 사치스러운 식탁에도 황제는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황제 음식에게 독이 들어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태감이라는 직책이 존재했는데요. 조선시대 왕의 음식을 사전에 맛보고 검식했던 김이상궁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황제는 반드시 태감이 먹은 음식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규정상 황제는 제공된 음식을 한 번만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황제가 특별히 좋아하면 2번은 먹을 수 있었지만 그 요리는 황제 식탁에서 영원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황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알려져 그 요리에 독을 넣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황제는 절대 권력자로 그의 안전이 곧 나라 왕조의 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황제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황제는 대부분 독상을 받고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어떤 사람도 황제와 함께 식사할 수 없었습니다. 황제는 그저 태감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을 수밖에 없었죠. 황제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도 대화를 하면서 음식을 먹을 수 없었고, 사랑하는 후비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황제에게 제공되는 진선 혹은 어선은 음식의 양도 많고 요리의 종류도 수십 가지 이상이었지만 호화로운 식사가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요리를 황제 혼자서는 다 먹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대부분 모양만 갖추어 놓았을 뿐이고 늘 같은 레시피에 정해진 간으로 먹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황제들은 채소나 과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황제에게 식탐이 생기면 태감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태감은 황제의 수하로서 황제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데, 황제가 갑자기 여름에 귤을 찾거나 한겨울에 수박을 찾는다면 태감들은 황제의 명령을 어기는 대역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이유로 아이러니하게도 태감들이 일부러 황제에게 맛없는 음식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 예로 청나라 건륭 황제가 지방 순시를 할 때 아주 먼 지방의 소금 상인들이 황제를 위해 최고급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은 황제의 표정이 좋지 않았는데요.
음식 준비에 최선을 다한 소금 상인들은 처벌을 받을까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알고 보니 황제를 수행하던 태감들이 음식에 장난을 친 것이었습니다. 황제께서 당신들이 준비한 맛있는 요리를 드시고 궁으로 귀환하셨다가 만약 이곳 요리가 생각이나 준비하라 명하실 것이 걱정이었소. 그래서 우리가 어선이 올라갈 때마다 모든 요리에 설탕을 한 국자씩 퍼넣었소. 우리도 살아야지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황제의 입맛까지 조절해야 하는 태감은 극한 직업이 아니었을까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국 황제는 그 많은 요리들을 혼자 먹어야 했고 요리한 음식은 3번 이상 먹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황제가 먹고 남은 그 많은 음식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첫 번째, 재활용. 일단 황제가 손대지 않은 음식은 다음 식사 때 다시 데워 올리기도 했습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황궁이지만 멀쩡한 음식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하사. 황궁 내에서 후궁과 황자들에게 나눠주거나 격려 차원에서 몇몇 신하들에게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황제에게 음식을 하사받으면 깊은 감사를 표하며 무조건 다 먹어야 했다고 합니다. 하사받은 음식을 다 먹지 않는 것은 황제를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앞으로 황제에게 눈엣 가시가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다 먹어야 했다고 하네요. 하사된 음식을 영광으로 여겨 눈물을 흘린 신하도 있었다고 하네요. 세 번째, 판매. 황제가 먹고 남은 음식을 하사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고 보통 궁녀와宦관들이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들이 대부분의 음식들을 민간의 귀족 및 행상들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황제가 먹고 남은 음식이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어 항상 수요가 높았다고 합니다. 상태가 좋은 음식들은 고급 식당에서 팔렸습니다. 황제가 먹고 남은 음식인 것을 알고 있어도 오히려 황제 대우를 받는 것 같다며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상태가 조금 떨어지는 것들은 전라의 형태로 만들어 팔았는데요. 이는 남은 음식을 한데 모아 죽처럼 끓여서 길거리에서 한 그릇씩 싸게 팔았다고 합니다. 값도 싼 데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복불복으로 고기 덩어리가 들어있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평민으로서 어선방에서 나온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기 때문에 인기가 좋았다고 하네요. 황제가 먹고 남은 음식이 판매되는 현상은 청나라 말기 마지막 황제 부위의 집권 시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황제들의 사치로 가득했던 식문화를 알아보았는데요. 아까운 음식들이 버려지지 않고 평민들에게까지 먹을 수 있게 된 것을 보면 나름 낭비를 어느 정도 줄이는 사치를 부렸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